빈번한 실업과 불규칙한 수입으로 인해 불안정한 고용 상황에 처해 있던 예술인들. 특히 작년엔 코로나19로 인해 수많은 예술인들이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출발하는 2021년, 우리 예술인들에게도 한 줄기 빛이 생겼는데요. 예술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술인복지법을 제정한 2011년 당시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2017년에는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예술인들이 생계 걱정을 덜고 예술 활동에 전념하는 데 있어 고용보험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안정적인 창작 환경이 만든 문화예술로 국민들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시대. 예술인 고용보험은 문화예술계 생태계 발전을 위한 작은 첫걸음입니다. 우리 문화와 깊이 있게 만나는 공감 플러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문화예술인들에게 아주 특별하고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술인 고용보험의 모든 걸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의 최성희 과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 최성희 과장입니다. 국악TV 방송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두 분 MC들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특히 작년 12월 10일에 시행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문화예술계와 또 예술가들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행된 지 약 한 달 정도 지난 지금 문화예술계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시행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저희가 문화예술계 현장에 계신 분들이랑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나눴는데요. 네. 지금도 여전히 좀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처음 시행되는 제도다 보니까요. 송현미 씨 같은 경우는 직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월간 객석에서 또 근무를 하셔서 근로자 고용보험 혜택을 받고 계시잖아요. 네. 이 근로자 고용보험과 예술인 고용보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전에는 예술인 고용보험은 근로관계가 대부분 예술인들이 성립되지 않아서 이제 근로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 예술인 고용보험이 새로 생기면서 이제 프리랜서 예술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이제 제도가 새로 생긴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예술계의 특성상 일을 하는 형태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기존의 그렇죠. 근로계약 이나 근로자 고용보험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예술인 분들이 다양한 공연장에서 A라는 공연장, B라는 공연장, C라는 공연장에서 다양하게 동시에 일을 하고 계시다면 거기에서 각각 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격을 다 인정을 해드리고요. 네. 근로자로서 일을 하시는 부분이 있다가 중간에 이제 예술인으로서 활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도 둘 다 이제 인정을 해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근로자분들과는 조금 다른 네.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단기 예술인이라고 해서 예술계의 특성상 굉장히 짧은 단위로 일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한 달에 11일 이상만 근무를 하시면 그거를 한 달로 간주해서 고용보험에 대한 피보험 자격을 이렇게 부여해드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단기 예술인 부분이 새롭게 들어가서 많은 예술인 분들이 좀 이렇게 고용보험에 가입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조금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예술인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소득이 아주 그 프로젝트에 따라서 일정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이직한 경우에 제한 사유에 적용을 받지 않고 인정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예술인들이 가입하실 수 있게 하는 좀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예술인 고용보험을 받을 특별한 자격 같은 게 있나요? 일단은 연극이나 음악이나 무용이나 영화나 문학이나 이렇게 예술 활동을 하시는 예술인 분들께서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을 하셔야 돼요. 사실 네. 그 문화예술 용역의 계약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요. 네. 그 사업주와 그런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에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연령이랑 소득에 대해서 조금 제한 요건은 있어요. 그래서 연령은 그러니까 65세 이후에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신 경우에는 좀 제한이 있고요. 네. 그리고 소득은 계약 건별 월 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가 되게 됩니다. 사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술인들의 어떤 직업적 특성상 여러 프로젝트에 동시에 투입이 되기도 하고 또 예술인이면서
동시에 또 사업주이기도 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아마 조금 그 사례별로 우리가 그렇죠. 정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각 사례들을 듣고 최성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디자인 계열 일을 하는 35살의 여성입니다. 두 군데 사업주와 각각 40만 원, 30만 원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계약 건별 월 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이면은 가입 대상이 안 되는 게 원칙이긴 하지만 네. 이제 다수의 소액 계약이 많은 현실을 반영해서 합산액이 네. 네. 지금 50만 원이 되면 그래서 30만 원 플러스 40만 원을 해서 이제 50만 원 이상인 70만 원이 된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고용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입을 하실 수 있고요. 다만 그때는 해당 예술인이 보험 가입 신청을 직접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예술인이 직접. 예. 결론적으로 50만 원 이상이면은 네. 예, 계약이 가능하다. 예, 맞습니다. 네. 다음 사례 볼게요. 29세 무대 미술가입니다. 일회성 공연이라 사업 기간이 한 달 정도인데 이럴 경우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질문 주셨어요. 단기 예술인 분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회성 공연으로 하루를 일하신다고 해도 그게 이제 월 10하루가 되거나 합산해서 이제 다른 이제 공식들이 있는데 이렇게 일을 하셔도 예술인 고용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네. 세 번째로는 예술 단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의 사연인데요. 사업주이면서 예술가인 저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예. 그러니까 예술인 고용보험은 사업주 여부와는 무관하게 만약에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프리랜서 예술인으로 체결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자격을 얻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술인 고용보험을 통해서 예술인들이 받게 되는 혜택은 어떤 게 있을지도 궁금할 것 같아요. 이번에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가장 크게 이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게 실업급여랑 출산 전후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에 24개월 중에 9개월 동안 이제 보험료를 납부하고 뭐 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뭐 수급 제한, 뭐 제한 사유들 아까 전에 뭐 65세 이상이나 이런 제한 사유들에 해당되지 않으시면 네. 이직일 이전에 24개월 중 3개월 이상 예술인으로서 피보험 자격을 유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네. 이분들은 월 평균 보수의 60%를 120일에서 270일 사이에서 이제 받으실 수 있고요. 그 지금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처럼 그 출산 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출산 전후 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출산일 이전에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시고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면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 평균 보수의 100%를 3개월간 90일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쌍둥이나 이제 다태아의 경우에는 120일 동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을 받기 위해서 예술가들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는 어느 정도 되나요? 월 평균 보수의 보험료율 1.6%를 곱한 금액이 이제 보험료가 되는데 그거를 사업주와 예술인들이 각각 반씩 이제 부담을 하시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100만 원이라고 하면 얼만큼의 보험료를 내게 되는 건가요? 월 평균 소득에서 경비 20%를 이제 고용보험 이렇게 정했는데요. 네. 경비 공제를 20%한 금액인 80만 원이 이제 월 평균 보수 기준이 될 거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그 1.6%의 보험료율을 곱하면 12,800원이 나오거든요. 각각 예술인 분들과 이제 사업주가 6,400원씩 부담하는 형태가 되고 네. 사업주가 예술인 부담 부분을 미리 원천 공제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뭐 소규모 사업주나 아니면 저소득 예술가들, 특히 요새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사정들이 좀 제각각 어려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특별히 이를 위한 어떤 지원 방안 같은 것도 있습니까? 네, 고용노동부에서 지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지금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원 내용은 1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월 평균 보수가 220만 원 미만인 예술인과 사업주의 보험료율을 80% 수준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근데 사업주와 예술인 이제 반반씩 부담을 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사업주가 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럴 때 혹시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예술인복지재단이랑 같이 서면계약 체결 관련된 상담 창구를 전용 상담 창구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면계약 관련해서 좀 문의가 있거나 도움을 받으시고 싶으시면 예술인복지재단 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그 외에도 예술계를 지원하는 여러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좀 중점 과제로
진행되는 이런 여러 사업들이 있다면 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전하게 사실 다면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들을 최대한 만드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공연이 취소되었을 때 뭐 대관료 지원을 한다든지 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면 예술 활동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일자리 지원 같은 것들을 통해서도 현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대면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 그러니까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비대면 활동으로 전환하는 경우들에 대한 지원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 뭐 미디어 예술 활동이라고 해서 공연 예술을 영상화하는 작업들에 대한 지원들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연 예술 영상화 종합 스튜디오를 조성해서 이제 민간에 계신 이제 단체들이 영상화하려는 작업들을 같이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신진예술인분들에 대한 창작준비금 지원을 올해 좀 신설을 했고요. 그리고 융자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예술인분들이 그 기존 시중은행에서 금융융자를 받기가 되게 자격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어렵죠. 충족시키기가 어려워서 힘든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올해 저희가 그 증액을 해서 한 50억 원 추가 증액을 해서 한 240억 원 규모로 지원을 해서 안전한 그 창작 환경을 만드는 작업들을 같이 진행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네.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이라는 제목의 중점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아무래도 청년들과 또 청년 예술가들이 그들의 꿈을 펼치기 위해서는 생활의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가 앞으로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과의 최성희 과장님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